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여러분, 벌에 쏘이는 것이 위험할까요? 뱀에 물리는 게 위험할까요? 국내에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벌에 쏘이는 경우가 이 뱀에 물리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무려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벌에 쏘이는 경우는 이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의해서 15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확률이 3배에서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공포의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진단검사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이나 초가을이 되면 벌싸움으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를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해당 이 신문 기사처럼 이 단순히 생각하면 말벌이 이 강한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벌침의 독성이 아닙니다. 영상 서두에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사망 원인은 벌등에 해당하는 특정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벌독의 알레르기로 인해서 호흡곤란과 쇼크와 같은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나필락시스는 다양하다라는 뜻의 아나와 방어라는 뜻의 필라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어원이라 그런지 이름이 어려운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항원에 대해서 우리 인체의 면역계가 이 방어하려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와 맞서서 생체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의 이 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해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심하면 쇼크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등의 이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증상은 거의 항상 동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단순 두드러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증상의 경우 이 기관지 근육의 경련과 수축을 유발해서 호흡 곤란과 호흡 소리가 쌕쌕거리는 천명, 저산소증, 코막힘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증상이 순환기에 생긴다면 혈압 저하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느끼기도 합니다. 심하면 기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소화기 증상으로는 이 토할 것 같은 불쾌함이 드는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이 복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증상 중 아나필락시스로 인해서 호흡기나 순환기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전신의 피가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가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포들이 산소나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뇌와 심장 같은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주요한 장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체의 장기가 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뇌나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도 매우 위험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도 이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원인들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음식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음식으로는 밀가루, 땅콩, 갑각류 등이 있고요. 급식, 카레 먹고 뇌사, 음식 알레르기 관리 허술이라는 이 헤드라인의 신문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카레가 아니라 카레의 30% 넘게 든 우유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유로 인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았다면 당연히 우유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카레에 우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무심코 이 우유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물 역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조영제 등이 있는데요. 조영제로 인한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된 사고 기사 내용입니다. 이 정기검진을 위해 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조영제는 이 영상진단 검사나 시술 시 시술할 때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X선 촬영이나 CT 촬영 시에는 요오드바 조영제나 바륨 조영제가 사용되고요. 이 MRI에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사용됩니다. 이 조영제가 인체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이 가벼운 증상이라면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지만 이 심한 증상이라면 호흡정지, 심정지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릴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체에 이 외부에 들어온 항원과 관계없이 운동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병력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면 이 원인 물질을 명확하게 찾아서 피하는 것이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 물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된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 돼지고기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 이 돼지를 키울 때 사용된 사료나 항생제 성분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긴 거라면 이 환자의 원인은 돼지고기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의심이 되는 음식이나 약물이 있더라도 다시 그 음식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이 유발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원인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백신을 투여하는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명되기 전에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이 체열을 해서 아나필락시스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됐다면 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겠죠. 참고로 접종 후 30분 이내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의 위험이 높은 중증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진단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통해서 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을 피하 주사하거나 근육 주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에피네프린은 이 혈관 수축, 승합작용, 심장 자극작용, 기관지 확장작용의 효능이 있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치료할 때 매우 유용한 약입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약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액과 산소 공급도 중요하고요. 아울러 보조적인 치료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등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걱정은 바로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일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급여로 바뀐 거죠. 여기서 잠시 이 비급여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급여 항목이고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의 경우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의료비의 20에서 60%만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 급여 항목에서 전액을 이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일까요?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간다거나 응급상황도 아닌데 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받는 의료 행위가 비급여 항목이 아닌 이 급여 항목에 해당되어야 이 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의료비를 지불하겠죠. 원래 알레르기 질환 진단 검사와 치료비가 비급여 항목이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이 알레르기의 주 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의 활성을 측정해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에 사용하는 트리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요.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1만 2천 원만 부담하면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밖에 이 다른 검사 비용들도 비급여가 급여화로 추진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아나필라시스로 보장을 받기 원한다면 이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통해 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건강보험에 입원비 특약이나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 아나필락시스 진단 특약이 있다면 가입하신 금액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나필락시스 진단 특약은 2021년 3월에 최초로 출시되었는데요. 참고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보험은 출시 이후에 이 공포 마케팅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를 활용해서 홍보했기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진단 특약은 백신 부작용 전용 보험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병 코드를 보장해 줍니다. 음식이나 혈청, 약물 또는 약제, 상세 불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게 되면 이 가입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해당하는 질병 코드들을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2021년 3월에 이 두 곳의 보험회사에서 출시하였는데요. 이 최대로 가입 가능한 보험금은 200만 원입니다. 회사마다 이 약관상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셔야 하는데요. A사의 경우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반면에 B사는 연간 1회씩 보장해 줍니다.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B사의 경우 응급실에 내원해서 진단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의료기관이나 이런 직업 횟수 등을 잘 체크하셔야 보험금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세 남자 사무직 기준으로 보험료는 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확률이 높지 않고 지급되는 보험의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장이 필요하셔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라면 이 몇백 원 투자해서 가입하는 것은 나쁠 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만을 가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니보험이 아닌 이상 이 다른 보장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만들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신다면 1년 동안 보장되는 미니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의 알레르기 아나필라시스는 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시다면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선 소개처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도 가지고 계신다면 더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보험에서 아나필라시스 진단과 치료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아나필라시스 원인 물질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회피하셔서 이 질병을 완벽하게 예방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